대표님, 이러시면 안 돼요. 알아.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 저도요. 저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을 했습니다. 65살, 건설회사를 30년 운영해온 강민호, 28살, 갓 입사한 인테리어 디자이너 이서윤, 나이 차이 37년, 회사 대표와 직원, 아무도 모르는 비밀. 그런데 그날, 딸이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강민호입니다. 올해 65살이에요. 건설회사를 3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40명 정도 되는 중견기업이죠. 3년 전에 아내를 잃었어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죠. 외동딸 지연이는 35살입니다. 5년 전에 결혼해서 분가했어요. 사위도 괜찮은 사람이고 손주도 하나 있죠.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인생입니다. 회사도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고 건강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너무 외로웠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3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내 생각에 잠을 못 잤죠. 2년째부터는 익숙해졌어요. 외로움에 익숙해진 거죠. 3년째가 되니까 이상한 감정이 들더군요. 아직 살아있다는 느낌, 아직 남자라는 느낌. 그런데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서윤, 28살,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입사했어요. 면접 때 처음 봤습니다. 포트폴리오가 정말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녀의 외모도 눈에 들어왔어요. 긴 생머리, 또렷한 이목구비, 차분하면서도 당당한 태도, 나이에 비해 성숙해 보였습니다. 제가 직접 면접을 받고 바로 합격시켰어요. 물론 실력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었죠. 정말 그랬어요. 그때까지는요. 서윤 씨가 입사한 건 지난 3월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평범했어요. 다른 신입사원들처럼 선배들한테 배우고 프로젝트에 투입되고 그런 일상이었죠. 그런데 4월 중순쯤이었나요? 야근이 많은 시기였습니다. 큰 프로젝트 마감이 코앞이었거든요. 그날도 팀원들이 밤늦게까지 남아 있었어요. 저는 사장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죠. 밤 10시쯤 됐을 거예요. 하나둘 퇴근하더군요. 11시쯤 되니까 회사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퇴근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장실 문을 열고 나가는데 한쪽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더군요. 이상했습니다. 다들 퇴근했는데 가까이 가보니 서윤 씨가 혼자 앉아 있었어요. 책상에 엎드려서 뭔가 집중하고 있었죠. 노크를 했습니다. 서윤 씨, 아직 안 갔어요? 그녀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아, 대표님, 죄송해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늦게까지 혼자 있으면 위험해요. 내일 마저 하세요. 아니에요. 거의 다 됐어요. 조금만 더 하면 끝나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얼굴을 보니 눈이 빨갛더군요. 울었던 것 같았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다시 모니터를 봤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퇴근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커피 한 잔 할래요? 네. 기왕 늦게까지 일하는 거 커피라도 마시면서 해요. 서윤 씨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실로 왔어요. 저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아내가 사줬던 커피 머신이 있거든요. 3년 동안 한 번도 안 썼는데 그날 처음 켰죠.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65층 사무실이거든요. 서윤 씨가 먼저 말했어요. 대표님, 혹시 제가 일을 못하나요? 뭔 소리예요?
오늘 프레젠테이션 잘 봤어요. 정말요? 당연하죠. 실력 있어요. 그녀가 잠시 멈칫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은요. 집에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들어도 될 이야기예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부모님이 사업하시다가 실패하셨대요. 빚이 많이 남았고 서윤 씨가 갚고 있다고 했죠. 오빠가 하나 있는데 연락이 끊겼대요. 혼자서 부모님 빚을 갚으면서 자기 생활도 해야 하니까 너무 힘들다고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대표님.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힘들면 얘기하는 게 낫죠. 대표님은 힘든 일 없으세요? 저요? 네. 항상 든든해 보이세요. 저도 사람이에요. 힘들 때 많죠. 어떤 게 힘드세요? 제가 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외롭다고, 밤마다 혼자라서 힘들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웃으며 말했어요. 나이 들면 다 외로워요. 대표님도 외로우세요? 그녀의 눈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65살 남자가 28살 여자를 보고 심장이 뛸 리가 없는데 그런데 뛰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1시간 넘게 얘기했습니다. 커피를 2잔씩 마셨죠. 서윤 씨가 먼저 일어났어요. 늦었네요. 대표님 퇴근하셔야죠. 저도 같이 내려갔습니다. 주차장까지 함께 걸었어요.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그녀의 차는 낡은 경차였어요. 조심히 들어가요. 네. 대표님도요. 오늘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별 말씀을요. 그녀가 차에 타려다가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대표님, 외로우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네. 저도 외로워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외로워요. 그렇게 말하고 웃으면서 차에 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같이 외로워요? 그게 무슨 뜻이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잠을 못 잤습니다. 자꾸 서윤 씨가 생각났어요. 그녀의 눈빛, 그녀의 미소, 그녀의 목소리. 저는 계속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지? 65살이면 이런 감정은 없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가슴이 뛰었어요. 20대 청년처럼 말이죠. 그 이후로 서윤 씨와 자주 마주쳤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복도에서 마주치고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서 마주치고 퇴근 시간에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고 우연일까요? 아니었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었다는 걸 서윤 씨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자주 눈이 마주쳤거든요. 그럴 때마다 서윤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미소로 답했죠. 2주 정도 지났을까요? 서윤 씨가 프로젝트 보고를 하러 왔어요. 사장실로 들어왔죠. 자료를 펼쳐놓고 설명했습니다. 정말 훌륭했어요. 이 나이에 이 정도 실력이면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죠. 잘했어요. 이대로 진행하세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녀가 자료를 정리하려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요즘은 좀 어때요? 네. 집안일 말이에요. 좀 나아졌어요? 아, 여전해요. 하지만 괜찮아요. 얼굴은 밝아 보이는데요. 대표님 덕분이에요. 제가요? 네. 그날 밤 이후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래요? 네. 외로워도 괜찮다는 걸 알았어요. 대표님도 외로우시니까 저도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어요. 대표님, 요즘도 외로우세요? 심장이 또 뛰었습니다. 여전히 외롭죠. 그럼 오늘도 커피 마실래요? 제가 탈 거예요. 그날부터 야근이 잦아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일부러 늦게까지 회사에 남았어요.
서윤 씨도 그랬죠.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면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장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엔 일 얘기였습니다. 프로젝트 이야기, 건축 디자인 이야기, 업계 이야기. 하지만 점점 개인적인 얘기로 바뀌었어요. 서윤 씨는 제 과거가 궁금했나 봐요. 대표님은 언제부터 이 일 하셨어요? 35부터요. 30년 됐네요. 아내분은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 질문에 제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내 얘기는 3년 동안 거의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입이 떨어졌어요. 대학 동기였어요. 같은 과였죠. 첫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매일 도서관에서 기다렸죠. 석 달 만에 고백했고 6개월 사귀다가 결혼했어요. 행복하셨겠어요. 그랬죠. 정말 행복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없어요. 3년 전에 떠났으니까. 그 후로는요? 제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봤어요. 그녀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혼자였어요. 계속 혼자였죠. 외로우셨겠어요. 외로웠죠. 정말 외로웠어요. 그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도 외로워요, 대표님. 알아요. 정말 외로워요. 그렇겠죠. 우리 같이 외로우면 안 돼요? 네. 같이 있으면 덜 외로울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떨렸어요. 서윤 씨. 네. 이러면 안 돼요. 왜요? 우리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하죠. 저는 65이에요. 저는 28이에요. 그래서요? 그래서 이건 안 돼요.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제 쪽으로 걸어왔어요. 책상을 사이에 두고 우리는 마주봤습니다. 대표님, 말하지 마세요. 제 마음 아세요? 짐작은 해요. 그럼 왜 안 된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왜요? 저는 늙었어요. 아니에요. 늙었어요. 전혀 안 늙으셨어요. 서윤 씨, 대표님은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멋있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진심이에요. 서윤 씨는 절 몰라요. 알아요. 매일 보잖아요. 겉만 봤을 뿐이에요. 속도 알아요. 어떻게요? 눈을 보면 알아요. 대표님 눈을 보면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힘든지 다 보여요.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한 발짝 더 다가왔어요. 대표님,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기회요? 제가 대표님 곁에 있을 기회요. 서윤 씨, 싫으면 싫다고 해주세요. 그럼 포기할게요. 하지만 마음이 있으시면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저는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싫지 않았거든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너무 좋았어요. 65에 이런 마음을 느낄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죠. 서윤 씨가 작게 웃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기다릴게요. 그리고 사장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창밖의 야경을 보면서 생각했죠. 이게 맞는 걸까? 65살 남자가 28살 여자에게 마음을 주는 게 과연 옳은 걸까?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아직 살아있는데 이런 감정을 느껴선 안 되는 걸까?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백발이 섞인 머리, 처진 어깨, 나이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직 살아있는 눈빛도 보였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주일만 기다려보자. 일주일 동안 정말 이 감정이 진심인지 확인해보자. 그렇게 다짐했죠. 하지만 그 일주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3일 후 큰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최종 마감일이었죠. 팀원들이 모두 모여서
밤늦게까지 작업했어요. 서윤 씨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새벽 2시쯤 됐을 거예요. 드디어 마무리가 됐어요. 다들 환호성을 질렀죠. 수고했어요, 여러분. 오늘은 이만 퇴근하고 월요일에 봅시다.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했습니다. 저도 사장실로 돌아왔어요. 정리를 하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짧고 조심스러운 소리였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서윤 씨였어요. 대표님, 아직 안 가셨어요? 정리하고 가려고요. 서윤 씨는요? 저도 좀 정리하고 가려고요. 그녀가 사장실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찰칵. 잠금장치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회사 전체가 텅 비어 있었죠. 65층 높이에서 우리 둘만 남은 세상 같았어요. 에어컨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서윤 씨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피곤해 보였어요. 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머리를 이쁘게 묶은 모습, 살짝 지친 얼굴, 블라우스의 윗단추 하나가 풀려 있었죠. 하얀 목선이 보였습니다. 저는 시선을 돌렸어요. 가슴이 뛰었거든요. 힘들었죠? 괜찮아요. 재밌었어요. 그래요? 네. 대표님 회사에 온 게 정말 잘한 선택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서윤 씨가 온 게요. 잘된 일이에요. 그녀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눈이 초승달 모양이 됐죠.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65살. 이 나이에도 이렇게 가슴이 뛸 수 있다니.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입이 바짝 말랐죠. 대표님. 네. 생각하셨어요? 뭐요? 제가 드린 기회 말이에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어요. 그녀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살짝 떨렸어요. 제 쪽으로 걸어왔어요.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가까워지는 그녀.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은은한 꽃향기. 장미일까요? 아니면 자스민일까요? 달콤하고 조금은 관능적인 향기. 책상을 사이에 두고 우리는 마주봤습니다. 1미터 남짓한 거리. 하지만 느껴졌어요. 그녀의 체온이, 그녀의 숨소리가. 대표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작게, 거의 속삭이듯이. 말하지 마세요. 제 마음 아세요? 짐작은 해요. 그럼 왜 안 된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왜요? 저는 늙었어요. 아니에요. 주름도 많고, 백발도 있고, 그래도 멋있어요. 서윤 씨, 대표님은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멋있어요. 그런 말하지 마세요. 진심이에요. 그녀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서윤 씨는 절 몰라요. 알아요. 매일 보잖아요. 겉만 봤을 뿐이에요. 속도 알아요. 어떻게요? 눈을 보면 알아요. 그녀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이제 50cm. 대표님 눈을 보면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힘든지 다 보여요.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책상을 돌아 제 쪽으로 왔어요. 이제 책상이 우리 사이를 막지 않았습니다. 바로 앞이었어요. 30cm. 고개를 들면 그녀의 얼굴이 보였죠. 긴 속눈썹, 촉촉한 입술, 빨개진 볼,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 빠른 숨, 그녀도 떨리고 있었어요. 대표님,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기회요? 제가 대표님 곁에 있을 기회요. 서윤 씨, 싫으면 싫다고 해주세요. 그럼 포기할게요. 하지만 마음이 있으시면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저는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싫지 않았거든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너무 좋았어요. 65에
이런 마음을 느낄 줄 몰랐습니다. 대표님, 네, 솔직해지세요. 저는 좋으세요? 저를요. 그녀의 눈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맑은 눈이었어요. 진심이 담긴 눈, 제 눈동자에 그녀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살짝 벌어졌어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많이요? 많이 좋아요. 그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미소가 번졌어요. 눈물도 함께 흘렀죠. 저도요. 저도 대표님이 너무 좋아요. 서윤 씨,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왜요? 나이가, 우리 나이 차이가 신경 안 써요. 하지만 저는 대표님이 좋아요. 나이 같은 거 중요하지 않아요. 서윤 씨, 대표님, 우리 이러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순간 그녀가 제 품으로 들어왔어요. 예고 없이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제 가슴에 안겼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정말 부드러웠어요. 따뜻했습니다. 작은 몸이었지만 제 품을 가득 채웠어요. 그녀의 머리에서 샴푸 향이 났습니다. 사과 향이었어요. 달콤하고 상큼한. 몸이 떨렸습니다. 제 몸도 떨렸고 그녀의 몸도 떨렸어요. 가슴에 닿는 그녀의 심장.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두근두근두근. 제 심장도 뛰었어요. 더 빠르게, 더 세게. 대표님, 저 안 놓아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 씨, 이제 늦었어요. 저는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떼어내려고요. 하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니, 사실은 힘을 주지 않았던 거죠. 손끝에 느껴지는 그녀의 체온, 얇은 블라우스 너머로 전해지는 온기,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살아있다는 걸 실감하는 순간이었죠.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가까운 거리였어요. 10cm도 안 됐죠. 그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후, 후, 조금 빠른 숨소리, 입술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속눈썹에 매달린 물방울,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았죠. 저도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대표님, 말하지 마요. 좋아해요.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부드럽게, 천천히. 저도요. 많이 좋아해요. 저도 많이 좋아해요.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떨리는 순간이 또 있었을까요? 20의 아내를 만났을 때도 이렇게까지 떨리지 않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도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긴 속눈썹이 살짝 떨렸어요. 볼에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촉촉하게 젖은 피부,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에 제 입술을 포겠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정말 정말 부드러웠어요. 따뜻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달콤했어요. 그녀가 작게 소리를 냈습니다. 짧은 신음. 그 소리에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녀의 입술이 열렸어요.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저는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다시 소리를 냈어요. 조금 더 긴 신음, 떨리는 소리였습니다. 얼마나 오래 키스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분일까요? 2분일까요? 아니면 5분일까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니, 시간이 흐른다는 것조차 잊어버렸죠. 그녀가 제 목을 껴안았어요. 두 팔로 꽉, 손가락이 제 목덜미를 어루만졌습니다. 부드럽게, 천천히
간지러웠어요. 하지만 좋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허리를 안았습니다. 가느다란 허리. 손을 펼쳤을 때 거의 한 바퀴 돌 정도로 가늘었습니다. 손 안에 잡히는 크기, 부드러운 곡선, 허리 라인을 따라 손을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위로, 아래로 그녀의 몸이 떨렸습니다.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손끝으로 느껴졌어요. 그 떨림이. 키스가 끝났어요.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빨개져 있었어요. 볼이 붉게 물들고 귀까지 빨개졌죠. 입술이 촉촉했습니다. 부어오른 것처럼 도톰해져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말을 잃었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가슴이 오르락내락했죠. 블라우스가 움직였습니다. 대표님, 네. 소파로 가요. 네. 앉아요. 다리가 떨려요. 그녀가 작게 웃었습니다. 입꼬리가 떨렸어요. 저도 웃었어요. 다리가 정말 후들거렸거든요. 우리는 소파로 옮겨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녀가 비틀거렸어요. 제가 잡아줬습니다. 허리를 감싸 안고 나란히 앉았죠. 아니, 거의 붙어서 앉았습니다. 허벅지가 닿았어요. 옷 위로도 느껴지는 온기. 따뜻했습니다. 손은 계속 잡고 있었어요.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작았습니다. 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 부드러웠어요. 손가락이 가늘고 손톱이 예뻤죠. 투명한 매니큐어가 발라져 있었습니다.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도 꽉 잡았어요.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가벼운 무게. 하지만 그 무게가 너무 소중했어요. 머리카락이 제 목에 닿았습니다. 간지러웠어요. 부드러웠죠. 실크 같은 촉감. 대표님, 네. 저 무섭지 않아요? 뭐가요? 처음이에요. 처음요? 네. 이런 거요.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봤어요. 눈이 컸습니다. 놀란 것처럼. 이런 게 처음이에요? 네. 정말요? 정말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여러 번. 저는 조금 놀랐어요. 그리고 더 조심스러워졌죠. 가슴이 뛰었습니다. 처음이라니.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거든요. 서윤 씨. 네. 천천히 해요. 우리 천천히 가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빠르게, 강하게. 싫어요. 네. 천천히 가기 싫어요. 왜요? 기다렸어요.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서윤 씨, 좋아졌던 순간부터 매일 밤 대표님 생각했어요. 저도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밤마다요? 네. 밤마다요. 잠을 못 잤어요. 나도 못 잤어. 그녀가 웃었습니다. 눈물이 또 글썽거렸어요. 그럼 같이 못 잔 거네요. 그렇네. 저 바보 같죠? 아니야. 혼자 끙끙 앓고. 나도 그랬어. 정말요? 정말이야. 그녀가 일어나서 제 무릎에 앉았습니다. 갑자기였어요. 예상하지 못했죠. 마주보는 자세였어요. 그녀의 얼굴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놀랐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쿵쾅쿵쾅 귓가에서 들렸습니다. 제 심장 소리인지 그녀의 심장 소리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서윤 씨, 대표님, 저를 안아주세요. 하지만 안아줘요.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허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가늘었어요. 블라우스 위로도 느껴지는 부드러움, 곡선을 따라 손을 움직였습니다. 위로, 천천히 그녀의 등, 날개뼈가 느껴졌어요. 가느다란 뼈, 손바닥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원을 그리듯이 그녀가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을 살짝 벌렸어요. 숨을 내쉬었습니다. 후아, 긴 한숨 같은 소리. 저는 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더 부드럽게 목으로 올라갔어요. 뒷목을 감쌌습니다. 부드러운 피부, 따뜻한 체온, 맥박이 느껴졌습니다. 두근두근두근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그녀도 저를 안았어요. 더 꽉, 더 세게 얼굴을 제 목에 묻었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어요. 거칠어진 숨소리. 후, 후, 목에 닿는 그녀의 입김. 뜨거웠습니다. 촉촉했어요. 전율이 흘렀습니다. 척추를 타고 온몸으로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안고만 있었죠. 그녀의 체온이 제게 전해졌어요.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 서윤 씨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대표님, 사랑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작게, 간신히. 저도 사랑해요. 진심이죠? 진심이에요. 그녀가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부드러운 손이었어요. 따뜻했죠. 양쪽 볼을 감쌌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제 광대를 쓰다듬었어요. 천천히, 반복해서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가까이, 정말 가까이. 눈동자가 보였어요. 갈색이었습니다. 빛을 받으면 금빛이 도는 그 안에 제가 비쳤습니다. 그리고 키스했어요. 이번엔 그녀가 먼저였습니다. 깊은 키스였어요. 처음보다 더 깊고 처음보다 더 간절했죠. 혀가 들어왔습니다.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저도 응답했어요. 천천히, 깊이. 그녀가 신음했습니다. 키스 사이로 새어나오는 소리. 작았지만 선명했어요. 제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셔츠를 만졌습니다. 가슴 쪽에서 시작했어요. 손바닥을 펼쳐 올려놓았습니다. 심장 위에 뛰고 있죠? 네. 미친 듯이요. 좋아요. 손이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내려왔어요. 첫 번째 단추에 닿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손가락 끝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단추를 풀었습니다. 첫 번째, 찰칵, 작은 소리. 두 번째, 찰칵. 세 번째, 찰칵. 서윤 씨,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다니까요. 그녀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신이 있었어요. 저도 떨려요. 하지만 좋아요. 네 번째 단추, 찰칵. 다섯 번째, 찰칵. 마지막, 찰칵. 셔츠가 열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가슴에 닿았습니다. 직접적으로 피부와 피부, 따뜻한 손이었어요. 부드러웠습니다. 손바닥을 펼쳐 천천히 움직였어요. 가슴에서 배로 원을 그리며 터치가 부드러웠습니다. 깃털처럼 간지러웠어요. 하지만 좋았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죠? 네, 많이 뛰네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눈이 초승달 모양. 저 때문이에요? 그래요. 그녀가 얼굴을 숙였습니다. 제 가슴에 입을 맞췄어요. 부드러운 입술, 따뜻한 감촉. 저도 뛰어요. 말하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슴에 올려놓았어요. 오디였지만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뛰는 게 두근두근두근, 빠르게, 힘차게, 정말 뛰고 있었어요. 저보다 더 빠르게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 서윤 씨, 네. 정말 괜찮아요? 네. 정말 괜찮아요.
후회하지 않을까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어요. 떨림도 있었지만 확신이 더 컸죠. 그리고 다시 키스했어요. 깊게, 오래. 제가 조명을 껐습니다. 탁! 스위치 소리.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완전히 깜깜하진 않았습니다. 창밖에 서울 야경이 우리를 비췄죠. 은은한 불빛, 파란빛, 주황빛, 흰빛 섞여서 들어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서윤 씨가 보였어요. 얼굴이, 몸이, 윤곽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녀가 일어났습니다. 제 앞에 섰어요. 천천히 블라우스의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첫 번째 단추, 찰칵, 목선이 드러났습니다. 하얀 피부, 두 번째, 찰칵, 쇄골이 보였어요. 가느다란 선, 세 번째, 찰칵, 더 내려갔습니다. 네 번째, 찰칵, 다섯 번째, 찰칵, 블라우스가 열렸습니다. 벗었어요. 천천히, 어깨에서, 팔로, 손으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숨소리, 제 숨소리, 거칠어져 있었어요. 스커트를 벗었습니다. 지퍼 소리가 들렸어요. 지지지직, 옆으로 내렸습니다. 천천히, 허리에서, 엉덩이로, 허벅지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녀가 제 앞에 섰습니다. 속옷만 입은 채로, 달빛 같은 피부, 부드러운 곡선, 아름다운 라인, 숨이 막혔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바라볼 수밖에. 수진아, 네, 아름다워. 그녀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부끄러워요. 그녀가 두 팔로 몸을 가렸습니다. 가슴을, 배를 가리지 마. 하지만 보고 싶어. 정말이요? 정말이야. 그녀가 천천히 팔을 내렸습니다. 망설이면서 조금씩 달빛 아래 그녀의 몸이 드러났어요. 완벽했습니다. 곡선이, 비율이, 모든 게 65회를 살면서 이런 아름다움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녀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눈높이가 맞았습니다. 눈을 마주봤어요. 가까이 손을 뻗어 제 바지 벨트를 만졌습니다. 풀었어요. 천천히 찰칵 벨트가 풀렸습니다. 버튼을 풀었어요. 지퍼를 내렸습니다. 지지지직 바지를 내렸습니다. 천천히 제가 일어났습니다. 바지가 벗겨졌어요. 이제 저도 속옷만 남았습니다. 그녀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마주봤어요. 거의 벗은 채로 부끄러웠습니다. 65살, 늙은 몸, 주름진 피부, 처진 근육. 하지만 서윤 씨는 다르게 봤습니다. 멋있어요. 거짓말하지 마. 진짜예요. 정말 멋있어요. 그녀의 손이 제 가슴에 닿았습니다. 따뜻한 손, 부드러운 터치, 천천히 움직였어요. 가슴을 쓰다듬고, 배를 만지고, 팔을 어루만졌습니다. 모든 터치가 부드러웠어요. 모든 움직임이 조심스러웠죠. 저도 그녀를 만졌습니다. 먼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부드러운 피부, 비단 같았죠. 따뜻했습니다. 손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어깨에서 팔로, 위에서 아래로, 손목까지 손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을 깍지 꼈어요. 꽉, 다시 올라갔습니다. 팔을 따라 어깨로, 목으로, 목을 감쌌습니다. 뒷목을 쓰다듬었어요. 원을 그리며 그녀가 눈을 감았습니다. 후, 작은 한숨,
입술이 벌어졌어요.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내려갔습니다. 등으로, 척추를 따라, 천천히, 위에서, 아래로, 날개뼈를 지나, 허리로, 잘록한 부분,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감쌌어요. 양손으로, 가늘었습니다. 거의 다 감싸지는 크기, 부드러운 곡선을 느꼈습니다. 손바닥으로 쓰다듬었어요. 위로, 아래로 그녀가 떨었습니다. 미세하게, 하지만 느껴졌어요. 손끝으로, 몸 전체로 그녀가 흐느꼈습니다. 작은 소리,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하지만 들렸습니다. 제 귀에, 제 가슴에 손이 더 내려갔습니다. 엉덩이로 부드러웠습니다. 탄력이 있었어요. 손바닥에 가득 찼습니다. 그녀가 다시 소리를 냈어요. 아, 조금 더 크게, 떨리는 목소리,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후, 후, 가슴이 오르락 내락했어요. 빠르게, 저도 거칠어졌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꽉, 온 힘을 다해 피부와 피부가 닿았습니다. 직접적으로 따뜻했어요. 뜨거웠습니다. 땀이 났어요. 그녀에게서도 저에게서도 촉촉했습니다. 미끄러웠어요. 그녀가 떨었습니다. 온몸으로 제품에서 저도 떨었어요. 키스했습니다. 깊게, 오래, 혀가 엉켰어요. 숨이 섞였습니다. 침대로 갔습니다. 안아서 옮겼어요. 65이지만 아직 힘은 있었습니다. 서윤 씨는 가벼웠어요. 침대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부드럽게 그녀가 누웠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베개에 흩어졌어요. 팔을 뻗었습니다. 저를 향해, 저는 그 옆에 누웠어요. 마주보고 달빛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서윤 씨의 얼굴이 아름다웠어요.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이마를, 부드러운 피부, 볼을, 따뜻한 온기, 턱선을, 가느다란 선, 목으로 내려갔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천천히 맥박이 느껴졌어요. 두근두근두근, 빠르게 쇄골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가로로, 천천히 그녀가 숨을 삼켰어요. 목이 움직였습니다. 더 내려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녀가 눈을 감았습니다. 속눈썹이 떨렸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얗게 손이 계속 움직였습니다. 부드럽게, 천천히 그녀의 피부를 느꼈습니다. 비단 같은 촉감, 따뜻한 온기, 부드러운 곡선,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그녀가 흐느꼈습니다. 작게, 거의 속삭임처럼 손이 제 등을 감쌌습니다. 손톱이 살짝 박혔어요.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았죠. 생생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 키스했습니다. 목에, 쇄골에 천천히 내려갔어요. 그녀의 숨소리가 빨라졌습니다. 후후, 가슴이 격하게 움직였어요. 대표님, 응, 좋아요. 그래, 네, 정말 좋아요. 나도 좋아. 손이 그녀의 몸을 탐색했습니다. 천천히, 구석구석, 모든 곡선을, 모든 부드러움을 느꼈습니다. 손끝으로, 손바닥으로 그녀가 계속 흐느꼈어요. 아, 작은 소리들, 끊임없이 숨 사이사이로 제 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저를 미치게 했어요. 더 만지고 싶었습니다. 더 느끼고 싶었어요. 그녀도 저를 만졌습니다. 가슴을, 배를, 허리를 어루만졌어요. 부드럽게, 때로는 세게, 손톱으로 긁기도 했습니다.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탐색했습니다. 오래, 천천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만이 중요했으니까요. 서윤 씨가 속삭였습니다. 대표님, 응, 준비됐어요. 정말? 네. 확실해? 확실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 번 눈을 들여다봤어요. 확신이 있었습니다. 떨림도 있었지만 확신이 더 컸어요. 천천히 하나가 됐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가 작은 소리를 냈어요. 아, 짧은 신음,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마에 주름이 잡혔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파? 조금요. 그럼 멈출까? 아니요. 하지만 괜찮아요. 계속해요. 확실해? 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목을 감쌌어요. 계속해요. 저는 더 천천히 했습니다. 조금씩, 거의 멈춘 것처럼 그녀의 얼굴을 봤어요. 표정을 살폈습니다. 찡그린 얼굴이 조금씩 풀렸어요. 이마의 주름이 사라졌습니다. 입에서 입술이 빠졌어요. 숨을 내쉬었습니다. 후, 긴 한숨, 더 갔습니다. 천천히 그녀가 눈을 떴어요. 촉촉한 눈동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괜찮아? 네, 이제 괜찮아요. 아프지 않아? 조금 아파요. 하지만 좋아요. 정말? 진짜예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저는 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다치지 않게, 아프지 않게 그녀를 생각하면서 서윤 씨가 흐느꼈습니다. 소리가 조금씩 커졌어요. 아, 계속해서 끊임없이 숨 사이사이로 그 소리가 제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전기처럼 움직임이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이 제 등을 긁었습니다. 손톱으로 더 세게, 더 깊게 아팠습니다. 하지만 좋았어요. 생생했으니까요.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녀를 더 꽉 안았어요. 더 깊이 그녀가 소리를 냈습니다. 아, 조금 크게 놀란 것 같았어요. 미안해. 아니요. 아팠지? 아니에요. 놀랐을 뿐이에요. 확실해? 네. 좋아요. 그녀가 제 얼굴을 끌어당겼습니다. 키스했어요. 깊게, 절박하게, 계속해요. 속삭였습니다. 제 귀에 뜨거운 입김과 함께 더요.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그녀가 따라왔어요. 리듬을 맞췄습니다. 함께 하나처럼 소리가 커졌습니다. 아, 아, 끊임없이 숨도 거칠어졌어요. 후, 빠르게 땀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이마에서, 제 이마에서, 등에서 서로 섞였어요. 미끄러웠습니다. 그녀가 떨었어요. 온몸으로 점점 더 심하게 저도 느꼈습니다. 몸 안에서 뭔가 차오르는 걸 오래 잊고 있던 감각, 다시 살아나는 느낌, 65에 다시 느끼는 이 감각,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였어요. 생생하게 진짜였죠. 서윤 씨가 절 안았습니다. 힘껏, 온 힘을 다해. 대표님, 떨리는 목소리, 거의 비명처럼 저도 그녀를 안았어요. 꽉, 그녀가 몸을 떨었습니다. 격하게, 온몸으로 머리를 뒤로 젖혔어요. 목을 드러내며 소리를 냈습니다. 아, 크게, 거의 울음처럼 목소리가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경련하듯이 저도 함께 했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너무 오랜만이었죠. 몸 안 깊은 곳에서
뭔가 터져나왔습니다. 모든 게 쏟아졌어요. 3년간의 외로움, 1년간의 그리움, 모든 감정이 그녀에게로 신음이 나왔습니다. 제 입에서도 낮고 거칠게 우리는 함께 떨었습니다. 함께 흐느꼈죠. 그리고 함께 정점에 다다랐습니다. 그녀가 크게 흐느꼈어요. 온몸을 떨며 흑 울고 있었습니다. 행복해서인지 아파서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눈물이 흘렀어요. 뺨을 타고 턱으로 목으로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온 게 언제였는지 모든 게 끝났습니다. 천천히 여운을 남기며 우리는 나란히 누웠어요. 숨을 헐떡이며 거칠게 빠르게 땀에 젖은 몸으로 머리카락이 붙었어요. 이마에, 목에, 등에.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서윤 씨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온몸을 맡기듯이 저는 그녀를 안았어요. 꽉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 부드러운 감촉. 좋았어?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여러 번,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목이 쉰 것 같았습니다. 많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세게, 나도야. 정말요? 정말이야. 그녀가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가 떨렸어요. 등이 떨렸습니다. 왜 울어? 행복해요. 그래, 네.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나요. 나도 행복해. 평생 기억할 거예요. 나도야. 절대 안 잊어요. 저도요. 그녀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촉촉했습니다. 눈물 때문에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안고만 있었죠.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고른 숨소리, 점점 느려지는. 창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휘익,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차 지나가는 소리, 희미하게 시계 소리도 들렸어요. 째깍째깍, 규칙적으로. 하지만 세상은 우리와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방에는 우리 둘뿐이었으니까요. 서윤 씨가 잠들었습니다. 제 품에서 편안하게 고른 숨소리, 수, 평화로운 얼굴,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희미하게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한참을 봤어요. 달빛에 비친 얼굴, 아름다웠습니다. 긴 속눈썹, 도톰한 입술, 붉어진 볼, 그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각했습니다. 65살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 하지만 꿈이 아니었어요. 진짜였습니다. 제 품에 있는 그녀, 따뜻한 체온, 부드러운 숨소리, 모두 진짜였죠. 손을 뻗어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귀 뒤로 부드러운 촉감,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자면서도 저도 웃었습니다. 행복했어요. 살아있었습니다. 65, 이 나이에 다시 느끼는 이 감각, 이 행복, 믿을 수 없었지만 감사했습니다. 그녀를 더 꽉 안았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영원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사랑이구나. 진짜 사랑이구나.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구나.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65살 남자와 28살 여자, 회사 대표와 신입 직원,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완전히 넘어버렸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단 1초도. 왜냐하면 이건 진짜였으니까요. 진짜 사랑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토요일, 저는 새벽부터 잠을 못 잤습니다. 어제 일이 꿈만 같았거든요.
정말 서윤 씨와 그런 일이 있었던 걸까? 아침 9시쯤 휴대폰이 울렸어요. 서윤 씨였습니다. 문자였죠. 대표님 나왔어요? 저는 바로 답장했습니다. 지금 나갑니다. 30분 후 회사 앞에서 만났습니다. 주말이라 사람이 없었어요. 서윤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한숨도 못 잤어요. 저도요. 우리 둘 다 웃었습니다. 뭐 하고 싶어요? 대표님이 하고 싶은 거 해요. 저는요. 네. 서윤 씨 얼굴이 보고 싶었어요. 어제 봤잖아요. 오늘도 보고 싶었어요. 그녀가 볼을 붉혔습니다. 저도 보고 싶었어요. 그날 우리는 한강에 갔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이었죠. 주말이라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누가 볼까봐 손도 못 잡았죠. 하지만 함께 걷는 것만으로 행복했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바람이 불었어요. 서윤 씨가 머리를 쓸어 넘겼죠. 그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대표님, 네. 이상하죠? 뭐가요? 우리요. 이렇게 있는 게요. 이상하지 않아요. 진짜요? 진짜예요. 대표님은 후회 안 하세요? 후회는요. 하나도 안 해요. 거짓말. 정말이에요.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대표님 손이 따뜻해요. 서윤 씨 손도요. 우리 이렇게만 있으면 안 돼요? 뭐라고요?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점심을 못 먹었죠. 배고프지 않아요? 조금요. 뭐 먹을래요? 대표님이 좋아하는 거요. 저는요. 서윤 씨가 좋아하는 게 좋아요. 그럼 파스타 먹어요. 좋아요.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죠. 주문을 하고 조용히 마주봤습니다. 서윤 씨가 웃었어요. 왜 웃어요? 행복해서요. 저도 행복해요. 진짜요? 진짜예요. 65에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저는 대표님이 65인 게 좋아요. 왜요? 젊은 남자들은 너무 가벼워요. 하지만 대표님은 다르세요. 무게가 있어요. 깊이가 있어요. 그런 게 느껴져요? 네. 대표님과 있으면 안정돼요. 저도 서윤 씨와 있으면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우리 손이 포개졌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함께 먹었죠. 그녀가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배가 부른 기분이었어요. 식사 후 다시 한강으로 갔습니다. 해가 졌어요. 야경이 아름다웠죠. 사람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곳으로 갔어요. 강변 끝자락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서윤 씨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대표님, 네. 키스해줘요. 여기서요? 네. 누가 봐요? 상관없어요.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키스했죠. 강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어요. 키스가 끝나고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서윤 씨가 작게 속삭였어요. 대표님, 사랑해요.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사랑한다고요? 네, 사랑해요. 저도요. 저도 사랑해요.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그날 밤, 저는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원룸이었어요. 좁고 낡은 곳이었죠. 여기서 살아요? 네. 좁죠? 괜찮아요. 들어올래요? 제가 망설였습니다. 들어가도 돼요? 당연하죠. 그녀의 방은 정말 작았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윤 씨가 차를 끓여왔어요. 같이 마셨죠.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대표님, 네. 오늘 가지 마요.
네, 여기 있어줘요. 하지만 내일 일요일이잖아요. 그러긴 하지만 저 혼자 있기 싫어요. 서윤 씨, 대표님과 같이 있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그럼요.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있었어요. 좁은 방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그녀의 품에 안겨서 잠이 들었어요. 얼마 만의 평화인지 모르겠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서윤 씨가 제 품에 안겨 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사랑인가? 65에 이런 사랑을 느낄 줄이야. 그녀가 눈을 떴습니다. 웃으면서 말했죠.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이에요. 잘 잤어요? 인생에서 가장 편하게 잤어요. 저도요. 그날 아침 우리는 함께 식사했습니다. 그녀가 직접 만든 음식이었죠. 맛있었어요. 아니, 사실은 맛을 모르겠더군요. 그녀와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행복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걸.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테니까요. 월요일 아침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서윤 씨도 그랬죠. 아침 회의를 했습니다. 서윤 씨도 참석했어요. 우리는 눈도 안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뛰었어요. 그녀가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구내식당에 갔어요. 서윤 씨는 다른 팀원들과 같이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먹었죠. 하지만 자꾸 그쪽을 봤어요. 그녀도 가끔 제 쪽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살짝 미소를 지었죠. 아무도 눈치 못 챘어요. 우리는 조심스러웠으니까요. 오후 3시쯤이었나요? 사장실로 전화가 왔습니다. 비서가 말했어요. 대표님, 따님 지연 씨가 오셨어요. 딸이요? 네. 지금 로비에 계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딸이 회사에 온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로비로 내려갔어요. 딸이 서 있었습니다. 지연아, 아빠, 무슨 일이야? 그냥 근처에 왔다 가요. 아빠 얼굴 보고 싶어서요. 그래, 점심은 먹었어? 네. 아빠는요? 나도 먹었어. 그럼 커피라도 마셔요. 사장실로 올라왔습니다. 딸이 창밖을 보면서 말했어요. 여기 경치 좋네요. 그렇지? 아빠, 요즘 어때요? 뭐가? 혼자 사는 거요.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 엄마 생각 많이 나시죠? 그럼, 저도 자주 생각나요. 그래. 그런데 아빠, 응? 요즘 표정이 밝아 보여요. 그래. 네. 뭔가 좋은 일 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딸이 알까봐 두려웠어요. 아니야. 별일 없어. 거짓말. 분명 뭔가 있어요. 정말 없어. 그래도 다행이에요. 뭐가? 아빠가 밝아 보이니까요. 요즘 너무 외로워 보여서 걱정했거든요. 걱정 마. 아빠 괜찮아. 그때였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서윤 씨였어요. 대표님, 서류 결제 부탁드립니다. 아, 그래요. 서윤 씨가 들어오다가 딸을 봤습니다. 잠깐 멈칫했죠. 안녕하세요. 딸이 인사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제 딸이에요. 아, 따님이시구나. 처음 뵙겠습니다. 이서윤입니다. 지연이에요. 서윤 씨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서류를 받았죠. 확인하고 결제했습니다. 서윤 씨가 서류를 받아들고 나가려는데 딸이 말했어요. 서윤 씨, 몇 살이세요? 28이요. 저랑 동갑이네요. 아, 그렇구나.
우리 아빠 밑에서 힘들지 않아요? 아니요. 대표님 정말 좋으세요. 그래요? 우리 아빠가요? 네. 존경해요. 서윤 씨가 저를 슬쩍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딸이 계속 말했어요. 그나저나 예쁘시네요. 남자친구 있어요? 서윤 씨가 당황했습니다. 아, 그건 없어요? 네, 없어요. 왜요? 이렇게 예쁜데. 그냥요. 혹시 우리 아빠 같은 나이 든 남자 좋아해요?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서윤 씨도 얼어붙었어요. 딸이 웃으며 말했어요. 농담이에요. 나이 많은 남자 좋아하는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서윤 씨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럼 전 이만 일하러 갈게요. 네. 수고하세요. 서윤 씨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딸이 말했어요. 저 친구 괜찮네요. 그래. 네. 예의도 바르고 똑똑해 보여요. 일 잘해. 그럼 다행이네요. 우리는 한참을 더 얘기했습니다. 딸이 돌아간 건 1시간 후였어요. 로비까지 배웅했죠. 아빠 건강 챙기세요. 너도 자주 올게요. 그래. 딸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사장실로 올라왔어요. 식은땀이 났습니다. 방금 전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딸이 눈치챘으면 어쩔 뻔했나요? 그날 이후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회사에서는 거의 대화도 안 했어요. 하지만 퇴근 후에는 만났습니다. 서윤 씨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죠. 그렇게 2달이 흘렀습니다. 행복했어요. 하지만 불안했죠. 언젠가 들킬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항상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회식이 있었습니다. 전 직원이 모였죠.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한 과장이 취해서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제 재혼하셔야죠. 갑자기요? 벌써 3년 됐잖아요. 외로우시겠어요. 괜찮아요. 정말요? 저도 익숙해졌어요. 다들 이야기에 동참했습니다. 소개팅 주선해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때 누군가 물었습니다. 대표님은 몇 살 여자 좋아하세요?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글쎄요. 생각해 본 적 없는데요. 젊은 여자요? 동갑이 편하겠죠. 왜요? 젊은 여자가 좋지 않아요? 나이 차이 나면 대화가 안 통하잖아요. 저는 슬쩍 서윤 씨를 봤습니다. 그녀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죠. 옆에 있던 부장이 말했습니다. 대표님, 눈빛이 이상한데요? 네. 혹시 마음에 두신 분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직원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식은땀이 났어요. 위험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비서가 전화를 했어요. 대표님, 따님이 오셨어요. 또 왔어? 네. 급한 일이 있다고 하세요. 잠시 후, 딸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아빠, 왜 그래? 딸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섰죠. 아빠,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아빠, 혹시 누구 만나는 사람 있어요?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 그냥요. 요즘 아빠가 이상해서요. 이상해? 네. 표정도 밝고, 전화도 자주 하시고, 그게 이상한 거야? 아빠,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뭘? 누구 만나시죠? 아니야. 거짓말 마세요. 정말 아니야. 그럼 이게 뭐예요? 딸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이 있었어요. 제 차. 그리고 그 안에서 여자와 키스하는 모습. 서윤 씨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 누군가 찍었던 거예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지연아, 대답해 주세요. 이 여자가 누구냐고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 직원이야. 네, 회사 직원이야.
나이가 어떻게 돼요? 28이야. 딸이 비틀거렸습니다. 의자에 앉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아빠, 제정신이세요? 지연아, 28이요? 저보다 어린 여자를요?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정말 미안해. 아빠가 지금 딸보다 어린 여자를요? 사랑해. 뭐라고요?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사랑해. 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정말 실망이에요. 알아. 엄마가 보고 있어요. 엄마가 하늘에서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그 말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생각 안 해봤어요? 매일 생각해.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외로웠어. 외로우면 딸보다 어린 여자를 만나도 돼요? 사랑한다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야. 정말 사랑해.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딸이 일어났어요. 아빠, 정말 실망이에요. 지연아, 당장 헤어지세요. 안 돼. 왜요? 못 헤어져. 아빠, 정말 못 헤어져. 딸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말했어요. 아빠, 저 당분간 얼굴 보기 싫어요. 지연아, 딸이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윤 씨였어요. 여보세요. 대표님, 무슨 일 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잠깐 올라올 수 있어요? 네. 10분 후, 서윤 씨가 왔습니다. 문을 닫고 제 앞에 섰죠? 무슨 일이에요? 저는 그녀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사진 이야기, 딸이 안 이야기, 헤어지라고 한 이야기, 모두 말했어요. 서윤 씨가 창백해졌습니다. 그럼요? 뭐가요? 헤어지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헤어져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그녀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대표님, 네. 제가 회사 그만둘게요. 안 돼요. 그래야 해요. 절대 안 돼요. 그럼 어떡해요? 제가 딸을 설득할게요. 설득이 돼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그녀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무서워요. 저도요. 어떡해요? 함께 버텨요. 버틸 수 있을까요? 버텨야죠.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딸을 설득하기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말하기로. 일주일 후 드디어 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아빠, 한 번만 만나요. 다음 날 딸을 만났어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딸이 먼저 와 있었어요. 표정이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딸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빠, 헤어지셨어요? 아니, 아직도요? 응.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대체 왜요? 그 여자가 뭐가 좋아요? 사랑하니까. 사랑이요? 아빠 나이예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 중요하죠. 아빠는 65이에요. 알아. 근데 28 여자를요? 그래.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아빠 말 좀 들어봐. 싫어요. 제발. 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떠나고 3년 동안 정말 외로웠어. 외로우면 딸보다 어린 여자를요? 들어봐. 딸이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매일 밤 혼자 집에 있었어. 텅 빈 집에서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잤어. 그렇게 3년을 보냈단다. 외로워서 미칠 것 같았어. 하지만 참았어. 왜냐하면 딸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러다가 서윤 씨를 만났어. 처음엔 그냥
직원으로만 봤어. 하지만 그녀도 외로워했어. 부모님 빚 때문에 혼자 힘들어하고 있었거든.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 그렇게 가까워졌어. 그리고 어느 날 깨달았어. 내가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딸이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아빠,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왜? 너무 어려요. 나이가 문제야? 그렇죠. 하지만 사랑해. 나이가 어디 있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없어. 정말 없단다.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 안 해봤어요? 생각했어. 그런데요? 상관없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난 그녀를 사랑해. 딸이 울었습니다. 아빠, 저는 반대예요. 알아. 정말 반대예요. 그래도 아빠는 못 헤어져. 왜요? 왜냐하면 그녀가 있어야 아빠가 살 수 있으니까. 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가 정말 행복하세요? 행복해. 그 여자랑요? 응, 정말 행복해.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뭐가? 아빠 마음은 알겠어요. 그럼, 하지만 저는 아직 받아들일 수 없어요. 천천히 생각해봐. 시간이 필요해요. 얼마든지 줄게. 딸이 일어났습니다. 아빠, 그 여자 데려와요. 네, 한번 보고 싶어요. 정말? 네, 직접 보고 제가 판단할게요. 알았어. 일주일 후 약속한 날이 왔습니다. 조용한 레스토랑이었어요. 오후 2시 서윤 씨와 함께 갔습니다. 그녀가 긴장하고 있었어요. 손이 차갑더군요. 괜찮을 거예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레스토랑에 들어갔습니다. 딸이 먼저 와 있었어요. 우리가 다가가자. 딸이 일어났습니다. 앉았습니다. 조용한 침묵이 흘렀어요. 딸이 먼저 말했습니다. 서윤 씨죠? 네. 저는 강지연이에요. 알아요. 제 아버지랑 사귀신다고요? 네. 왜요? 서윤 씨가 당황했습니다. 왜냐고요? 네. 왜 제 아버지예요? 딸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서윤 씨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좋아서요. 돈 때문 아니에요? 서윤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딸이 비웃었습니다. 65 할아버지가 좋다고요? 서윤 씨가 똑바로 봤습니다. 대표님은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딸이 코웃음 쳤습니다. 사랑요? 진짜 사랑이에요? 네. 진짜 사랑이에요. 서윤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어요. 딸이 계속 물었습니다. 나이 차이는요? 상관없어요. 37년이에요. 알아요. 그런데도요? 네. 그런데도 사랑해요. 왜요? 서윤 씨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대표님은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따뜻한 분이에요. 따뜻해요? 할아버지가요? 할아버지라고 하지 마세요. 딸이 화를 냈습니다. 나이 차이가 37년이면 할아버지죠. 서윤 씨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사랑이요. 사랑이요? 네. 진짜 사랑하는지.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저는 대표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딸이 비웃었습니다. 돈 때문 아니고요? 서윤 씨가 울컥했습니다. 아니라니까요. 그럼 뭐예요? 정말 사랑해서예요. 그 말에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지연아, 그만해. 아빠는 빠져요. 하지만 빠지라니까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딸이 서윤 씨를 봤습니다. 서윤 씨,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네. 제 아버지 얼마나 사랑해요? 서윤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목숨만큼이요. 네. 대표님은 제 목숨만큼 소중해요. 딸이 멈칫했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에요. 그렇게까지요? 네. 그렇게까지예요. 왜요? 서윤 씨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대표님이 없으면 전 살 수 없어요. 정말로요? 정말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대표님은 제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딸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윤 씨가 계속 말했어요. 저는요, 부모님이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봤어요. 오빠는 도망갔고 저 혼자 남았죠. 매일 밤 울면서 잤어요. 그런데 대표님을 만났어요. 처음으로 누군가 제 마음을 알아줬어요. 처음으로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줬어요. 그래서 사랑하게 됐어요. 나이 같은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좋았어요. 서윤 씨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딸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참 후 딸이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뭐가? 서윤 씨 마음은 알겠어요. 그럼,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알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예요. 상관없어요. 정말요? 네. 대표님만 있으면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요. 딸이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아빠, 응, 행복하세요? 행복해. 정말로요? 정말이야. 그럼 됐어요. 네. 아빠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요. 지연아, 딸이 서윤 씨를 봤습니다. 서윤 씨, 네. 우리 아빠 잘 부탁해요. 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윤 씨가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그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딸은 우리를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큰 시련이 왔습니다. 어느 목요일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난리가 났어요.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어요. 뭔데요? 인터넷에요. 비서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였어요. 제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65세 건설사 대표, 28세 여직원과 불륜. 글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우리의 사진, 키스하는 사진, 함께 걷는 사진, 모두 올라와 있었습니다. 악의적인 글들, 권력을 이용한 성추행, 나이 차이 37년의 추잡한 관계. 제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올린 거죠? 익명이에요. 그 순간 서윤 씨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대표님, 봤어요. 어떡해요? 잠깐만요. 제가 처리할게요. 그때 비서가 말했습니다. 대표님, 기자들이 로비로 몰려오고 있어요. 제가 내려가 봤습니다. 로비가 난장판이었어요. 기자들이 몰려와서 카메라를 들이댔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대표님, 28세 여직원과 사귀시는 게 사실입니까? 직장 내 위계를 이용한 성추행 아닙니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팔을 잡았어요. 서윤 씨였습니다. 대표님, 제가 할게요. 안 돼요. 괜찮아요. 서윤 씨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기자들이 집중했죠. 저는 이서윤입니다. 카메라가 그녀에게 집중됐어요. 대표님과 사귀는 건 맞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성추행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사랑입니다. 네, 저는 대표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나이 차이는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장 내 위계는요? 대표님은 저를 강요한 적 없습니다. 제가 먼저 좋아했어요. 정말입니까? 네, 정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어요.
저는 대표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나이 차이 37년이 뭐가 중요합니까?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기자들이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서윤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나이 차이만 보시겠죠. 하지만 저는 대표님의 마음을 봅니다. 따뜻하고 다정하고 진실한 마음을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좋아서 사랑합니다. 그녀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그날 우리 이야기는 뉴스에 나왔습니다. 포털 사이트 1위였죠. 댓글들이 달렸어요. 악플이 많았습니다. 역겹다, 추잡하다, 늙은이가. 하지만 응원하는 댓글도 있었어요. 사랑의 나이가 어딨어요. 진심이면 괜찮잖아요. 행복하세요. 그 사건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끄러웠던 소문도 점점 잠잠해졌어요.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내일 시간 있어요? 응. 왜? 서윤 씨랑 같이 우리 집에 와요. 다음 날 딸네 집에 갔습니다. 긴장됐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딸이 웃으며 맞아줬어요. 어서 와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딸이 차를 내왔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빠, 그동안 생각 많이 했어요. 딸이 서윤 씨를 봤습니다. 서윤 씨, 네, 미안해요. 네, 그동안 못되게 굴어서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미안해요. 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나이 차이도 그렇고, 사람들 시선도 그렇고, 하지만요. 응? 서윤 씨가 그날 기자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 봤어요. 그때 알았어요. 진심이라는 걸요. 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딸이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저도 알아요.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도 알아요. 그런데 아빠가 서윤 씨 만나고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오랜만에 아빠가 웃는 거 봤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아빠가 행복하면 그게 중요한 거라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아빠가 행복하면 그게 최고라고. 딸이 서윤 씨를 봤습니다. 서윤 씨, 네. 우리 아빠 잘 부탁해요. 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윤 씨가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빠를 웃게 해줘서 고마워요. 서윤 씨가 딸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이 울면서 안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딸이 직접 만든 음식이었죠. 서윤 씨도 도와줬어요. 부엌에서 둘이 웃으며 요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마치 가족 같았어요. 식사 후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응, 결혼하세요. 뭐라고? 서윤 씨랑 결혼하세요. 지연아, 진심이에요. 저는 서윤 씨를 봤습니다. 서윤 씨도 놀란 표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괜찮아. 왜요? 나이도 많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지만 아빠, 행복하세요.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허락할게요. 챕터 13 프로포즈. 일주일 후 토요일 저녁 서윤 씨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있어요? 네. 왜요? 같이 저녁 먹어요.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저녁 7시에 만났어요. 서윤 씨가 예쁘게 차려입고 왔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예뻐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강 야경이 보였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천천히 식사를 했죠. 디저트가 나올 때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윤 씨, 네. 제 얘기 좀 들어줄래요?
무슨 얘기요? 저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올해 65입니다. 알아요. 늙은 남자죠. 아니에요. 주름도 많고, 백발도 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지만, 대표님, 서윤 씨와 만나고, 제가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도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행복해요. 왜요? 서윤 씨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눈물이 글썽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서윤 씨가 놀랐어요. 저게요. 서윤 씨, 네. 저와 결혼해 줄래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대표님, 나이 많은 남자지만 열심히 사랑할게요. 대표님, 65이지만 매일 행복하게 해줄게요. 대표님, 서윤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그녀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요? 네. 결혼할게요. 저도 울었습니다. 반지를 끼워줬어요. 딱 맞았습니다. 그녀가 제 품에 안겼어요.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대표님, 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정말 많이요. 저도 정말 많이요. 그날 밤, 우리는 함께 한강을 걸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 이제는 숨지 않았어요. 당당했습니다. 강바람이 불었어요. 그녀의 머리카락이 날렸죠. 그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대표님, 네. 행복해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저도요. 2달 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딸과 사위, 손주가 왔고, 서윤 씨의 부모님도 오셨죠. 회사 직원 몇 명도 왔습니다. 많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축복해주는 사람들이었죠. 딸이 축사를 했습니다. 아빠, 정말 축하해요. 고마워. 처음엔 반대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축하해요. 서윤 씨, 네. 우리 아빠 잘 부탁해요. 네. 열심히 사랑할게요. 고마워요. 우리는 서로 안았습니다. 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갔어요. 제주도였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펜션이었죠. 그곳에서 일주일을 보냈어요.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산책했습니다. 손을 잡고 햇살이 따뜻했어요. 민호 씨, 네.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저도요. 그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햇살 잘 드는 아파트였습니다. 서윤 씨가 좋아했어요. 우리는 함께 집을 꾸몄습니다. 가구도 고르고 소품도 놓고 작은 것 하나하나가 행복이었어요. 지금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어요. 좋은 일도 힘든 일도. 하지만 우리는 함께 이겨냈죠. 회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서윤 씨는 이제 인테리어 팀장이 됐어요. 능력을 인정받았죠. 저는 여전히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집에 돌아가면 그녀가 있어요. 저녁을 함께 먹고 TV를 함께 보고 함께 잠듭니다. 그것만으로 행복해요. 딸도 자주 놀러 와요. 손주가 서윤 씨를 정말 좋아합니다. 이모라고 부르죠. 가끔 세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져요.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어느 일요일 아침 잠에서 깼습니다. 옆에 서윤 씨가 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녀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65에 이런 행복이 올 줄이야. 나이가 많아서 포기했던 것들, 사랑,
설렘, 행복, 그 모든 걸 다시 느낄 수 있을 줄이야. 서윤 씨가 눈을 떴습니다. 웃으면서 말했어요. 민호 씨, 왜 앉아요? 행복해서요. 네, 너무 행복해서 잠이 안 와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저도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했어요. 그 햇살처럼 우리의 미래도 따뜻할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사랑을 포기하지 마세요. 외롭다고 혼자 살겠다고 단념하지 마세요. 저처럼 65에도 이런 사랑이 올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겁니다. 서윤 씨와 함께라면요.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인생이니까요. 저는 강민호, 65살, 그리고 제 아내 이서윤, 29살. 우리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행복하게요.